Hello everyone. 여러분 반가워요. 최락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7번째 문화 변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수업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선택해서 여러분 앞으로 수업 진행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학교 신문에, 성결신문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소신과 열정 사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화의 개념과 관광에 있어서 문화 또는 문화자원의 위치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문화는 하나의 그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가지 의미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사람의 수만큼이나 그 용어 자체가 다양하고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중문화니, 지역문화니, 전통문화니, 시민문화, 예술문화, 종교, 기업, 민중, 청소년, 청년문화, 신세대문화, 여러가지 문화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는 동시대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활 양식 또는 생활 방식,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문화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를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나 또는 표적이 되고, 또 관광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문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여러 전반에 대한 폭넓은 그런 지식과 식견, 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문화는 따라서 오늘날 관광의 본질이 되며, 또 관광활동 그 자체가 문화의 아주 중요한 한 분야로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문화자원은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또 스며드는 지역 또는 사람의 풍요로웠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학자들에게 있어서 문화자원은
민족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입니다. 관광의 영역과 관련돼서 사회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WTO 세계관광기구 World Tourism Organization입니다. 세계관광기구에서도 문화자원은 유적지와 기념물을 찾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문화자원에 대한 표현이고 또 새로운 문화자원에 대한 개념 정립하는데 그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자원은 어떤 하나의 단순한 유형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과 물질,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또는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식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 충격과 그 적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현대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국경이 없는 사회 또는 장벽이 없는 사회다. 국가의 장벽이 없는 무너진 그런 사회, 국제화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 국제화 시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또는 자본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많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문화는 공통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통된 부분, 그러니까 문화가 서로 전해지기도 하고 전파되는 거죠. 또 같이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전통 문화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세계 문화가 공통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제도는 그러니까 사회제도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도 자체도 각 나라 또는 그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현대 사회만 놓고 봤을 때, 현 시대를 놓고 봤을 때는 지역이나 또는 국가에 따라서 사회제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같은 경우로 보면 대통령의 임기는 우리나라는 5년입니다. 단임제입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거죠, 5년 동안. 미국은 4년 임기에 중임이 허용이 됩니다. 잘하면 2번까지 8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각각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사회제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 오랫동안 그 사회를 유지해온 가치관이나 그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은 문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문화 충격, 컬처 쇼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타 문화에 대해, 이 문화, 다른 문화에 대한 심리적인, 심적인 불안정을 갖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컬처 쇼크이라고 합니다. 이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증상이 불안감이나 또는 뭐 짜증, 신경질, 반항감,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이 문화 충격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화 충격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자기 문화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작은 일들에서부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단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뭐 인사법이라든지 또는 뭐 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회적 단절감을 느끼게 되는 문화 충격이 있고, 두 번째는 행동이나 말의 의미가 애매한 그런 경우를 접하게 될 때 또 마음의 불안감, 심리적 불편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이런 믿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절대적인 그런 믿음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그 충격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문화 충격은 물론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문화 충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 충격에 대해서 잘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적응하는 단계를 4단계 정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적응 단계별 특징, 콜스가 주장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최초 도취기입니다. 대개 어떤 지역을 처음 가게 되면 많은 기대와 좋은 감정,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문화적인 어떤 차이보다는 공감대, 공통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결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금방 끝난다는 거죠. 이 시기는 한두 달 이내에 끝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조불안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체제를 하게 되면, 머무르게 되면 이제 조금씩 그 문화적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문화적 갈등이 나타나는데요. 점점 이 갈등은 커지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점진적 적응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문화적인 어떤 충격이 점점 이제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그 지역의 또 생활에, 문화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조금 편해지고, 이제 안락함을 좀 느낄 수도 있고, 소외감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여유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적응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중문화기입니다. 이 새로운 문화가 유입이 되거나 또는 접촉을 함으로써 우리가 컬처 쇼크를 느끼게 되는데, 이 문화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적응을 하면 이제는 내가 살던 곳이나 또는 다른 지역이나 그 두 군데 또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문화권 내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습관이나 또는 생활 양식 또는 표현 방법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적응하면서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또는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문화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V에서 외국인들이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한국 문화에 많이 적응을 하게 되고,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문화, 생활, 방식, 연예인들이나 또는 예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언어라든지, 귀국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한국이 몹시 그리워지고, 오히려 한국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 지역을 벗어나서 자기 지역으로 갔을 때 그 또로 새로운 문화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리버스 컬처 쇼크, 역 문화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화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문화 충격은 어떤 사람에게든 다 나타날 수 있고 우리도 다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문화 충격을 가능하면 적게 받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적응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문화는 옳고 다른 문화는 나쁘다 라고 하는 문화 우월주의랄까 뭐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는 그 각 사회 집단이 어떤 환경, 그들의 지역 환경 내에서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습관적이고 또 경험적으로 축적되어 온 사고나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문화의 중심적 기준으로 다른 문화의 인정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일단은 그러한 행동을 낳게 한 이유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해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화에도 여러 가지 문화의 뭐 우월주의, 사대주의, 자기 문화 중심주의 여러 가지 그런 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화만이 좋고 다른 문화는 나쁘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뭐 적응하지 않겠다. 이런 걸 가지고는 문화 충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중심적, 자기 문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위죠. 따라서 왜 그런 것들을 적응하고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 가치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서로 접촉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런 문화를 서로 또 공유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전파하고 또 교환하는 그런 일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만들어지고 형성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국가, 나라마다 다른 독특한 문화, 또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를 모르면 문화적 문맹이 되는 거죠. 문맹이 돼서 그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화는 어떤 단순한 교양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거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생활 양식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이고 세상을 읽는 방법이에요. 네, 문화는 지역 간의 그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문화는 그 사회를 알게 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또 그 사회를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 여가의 이제 주요 대상으로 여가나 또 관광의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대상으로 우리나라 한류 같은 문화 있죠. 이 문화가 관광에 또는 여가에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관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 문화교류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쌓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문화관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나 또는 다른 여러 나라, 여러 지역마다 문화는 각각 다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고 이런 문화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는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 순간에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가치관은 뭐냐? 가치관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개인이 대응하는 그런 과정, 개인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개인의 가치관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value는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가, 이게 가치예요. 네. 그래서 그 자기의 가치에 따라 자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이걸 우리는 소셜 페노메나, 사회적 현상 또는 사회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행동이 개인의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거죠. 가치관을 사회나 또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오랫동안 서로 공통된 그런 문화생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공동체 의식이고 그게 바로 국가에서는 국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사회에 속해서 내가 그 사회 구성원들과 공동의 문화생활, 공통적인 그런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feelin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가변성은 많은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도 변하는 거고요. 가치관도 변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관은 이 사회적인 경험이나 또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같은 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서로 같이 공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역 간 또는 국가 간의 이동을 통해서 지역이나 국가 그런 사회 문화적 교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라고 하는 전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전시 효과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방문자들의 행동을 잘 관찰함으로써 생기는 태도나 행동,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 효과는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변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가치관의 혼란 또는 정체성의 상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경우에는 그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좋지 못한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생활 양식,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가치의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치가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